아, 네, 반갑습니다. 김동석의 상한가 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 김동석의 상한가 차트 연구소는 아직 바닥 아닙니다. 마지막 악재 오고 있습니다. 이때 크게 오를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시장 최저점에서부터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 최저점 맥점들, 그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끝까지 보시고요. 나는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김동석의 상한가 차트 연구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16,500명이고요.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플러스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실전 매매 기법까지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차 전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직접 전부 다 정리를 해놨고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김동석의 실전 매매 기법까지도 다 지금 정리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시장 아직 바닥 아닙니다. 마지막 악재 오고 있습니다. 이때 크게 오를 겁니다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 또는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좀 팩트, 사실대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금리에 따라 증시가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뭔 소리냐? 금리 인상이 나오면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고요. 금리 인하가 나오면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고요. 금리 인상이 되면은 증시가 현재 하락하고 있고 그럼 오히려 금리 인하가 나오면 증시는 반등 나온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말이 달라요. 누구는 금리 인상하면 올라간다. 누구는 금리 인하면 올라간다. 누구는 금리 인상하면 빠진다. 누구는 금리 인하면 빠진다. 뭐 말마다 다릅니다. 그럼 과연 뭐가 팩트인지 제가 정리를 한 번에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항상 우리는 증시가 올라가냐 빠지냐를 판단할 때는 미국 증시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 대한민국은 미국 증시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그어져 있는 게 이제 미국 증시 S&P 500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회색으로 그어져 있는 게 이제 미국의 10년물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증시가 상승할 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 금리가 올라갈 때 증시가 상승한 걸 표현한 거고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세상 금리가 올라가니까 증시가 올라가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증시가 올라가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증시가 올라가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증시가 올라가네. 보니까 금리랑 증시랑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그 부분만 따서 보면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한번 증시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없다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2000년대 IT 버블이 터지면서 증시가 하락한 상황이에요. 증시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닥을 잡고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리가 떨어지죠. 근데 중요한 건 증시가 빠집니다. 아 뭐야 금리 인하니까 빠지네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2007년도에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완전 경제 위기가 와버리죠. 그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를 선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이후에 당연히 엄청난 경제위기, 금융위기를 겪었고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 증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금리를 많이 하락시켰으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나왔다고 시장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성 있게 나와주는 거고 시장 상황 분위기에 따라서 반등 나오기도 하고 금리 인상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오히려 증시는 반등 나왔지만 금리는 하락했어요. 반대로 2014년도부터 2016년도 말까지는 금리는 하락했지만 증시는 반등했고요. 그 반등한 증시는 계속 올라가기만 했어요. 근데 금리는 어느 정도 밀렸으니까 금리 인상을 한 거고 거기에 타이밍이 맞았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오히려 증시는 등락이 심했는데 금리는 떨어지기만 했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정리를 내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금리 인상 인하에 따른 증시 상승 하락이 아닌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증시 반응이 달라짐.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으니까 증시가 올라가고 금리가 빠지니까 증시가 빠져요가 아니에요. 경제 위기가 터져서 증시가 하락했으니 금리를 올릴 수 없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 많이 빠졌으니까 증시는 반등을 하는 건데 금리 인하도 할 만큼 했으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맞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고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다. 금리 인상한다고 증시가 상승하고 금리 인하한다고 증시가 하락하고 또 그 반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거죠. 그냥 타이밍이 맞을 뿐이다. 2007년, 2000년은 경제 위기로 증시는 폭락하고 그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 인하를 이용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2019년부터 20년, 21년은 오히려 금리 인하에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과연 뭐가 정답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시겠지만 정답은 없다. 그건 그냥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 조절과 증시 방향성이 나올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 나오면 올라갈 거야. 금리 인상 나오면 하락할 거야. 뭐 어떻게 되면 올라가고 빠질 거야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금리에 따른 증시 방향성 예측을 포기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저 우리는 거시적으로 경제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체크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수를 이용한 이 PBR 저점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PBR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장부가를 이용한 시장이 지금 저평가됐냐 고평가됐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PBR은 BPS 분의 현재가라고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BPS는 뭐냐면은 주당 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가지고 있는 순 자산을 지금 현재가 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누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주당 순자산이랑 현재가랑 1:1로 같다면 1이 나오겠죠. 근데 순자산이 1이고 현재가가 0.5야. 그러면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0.5가 나오겠죠.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부 가치 대비해서 얘는 지금 저평가돼 있나 고평가돼 있나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PBR을 가지고 우리는 기업의 이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지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종목이 아니라 지수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확인해 보진 않을 거고요. 지수 PBR이 산출되는 이제 지수 PBR이 나오는 시기에 이제 급락한 지수들을 다 모아서 한번 PBR 평균을 계산을 해볼 거고요. 저평가 PBR 평균을 계산해 볼 거고 그다음에 반등 PBR 평균을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저점일 때 PBR이 어느 수준인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등할 때 PBR이 어디까지 올라가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왜 물어보냐? 아니 그냥 지수가 뭐 2000포인트를 갔냐 뭐 아니면은 뭐 1500포인트를 갔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래서는 안 되냐면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순자산 가치가 다르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결국에는 증시는 우상향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은 전부 다 올라가고 있고 GDP 성장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 당시와 지금을 똑같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1500포인트는 지금의 1500포인트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인 그냥 이 수치로서 확인할 수는 없고 상대적으로 그 당시의 순자산, 지금의 순자산, 그 당시의 지수, 지금의 지수를 계산해 보자면 PBR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지수 PBR 계산이 가능한 2007년 경제 위기부터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2007년 모기지 사태, 2015년 중국 사드 배치 보복 사태 및 대북 리스크,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2022년 현재 구간 해서 총
5 구간으로 나눠서 PBR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한 건 아니고요. 계산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라에서 공시를 하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8년 10월 27일 모기지 사태 증시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가 최저점이었고요. 그 당시 PBR이 얼마였냐면 0.78이었습니다. 2015년 8월 24일 중국 사드 배치 보험 및 대북 리스크 시절에 1.01. 그러니까 생각보다 낮지 않았죠, 이 당시에. 네, 엄청 낮은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2018년 이 미중 무역 전쟁 그 당시 흐름을 보더라도 0.89 수준이었다. 근데 왜 이게 이 당시에 낮지 않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PER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PER이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아시겠지만 PER은 EPS분의 현재가입니다. EPS분의 현재가가 뭐냐 한다면은 말 그대로 주당 순이익이에요. 예,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 분의 현재가로 이 나누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PER이 7.46에 9.67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이가 좀 적진 않지만 여기는 뭐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죠. 지금 2008년도랑. 그럼 얘기하는 게 뭐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냐? 아시겠지만 주가는 원래 순이익을 따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순이익이 증가하고 현재가도 같이 증가했다면 PER은 그대로겠죠. 근데 2배 이상 늘었다는 건 순이익은 그대로인데 현재가만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는 주가는 고평가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PBR도 BPS분의 현재가였죠. 그럼 이 현재가도 고평가된 수준일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려도 고평가 때문에 PBR이 좀 높게 나왔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0.78, 1.01, 0.89 수준이다. 미중 무역 전쟁 확인할 수 있는 상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3월 19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입니다. 그 당시가 최저점이었고요. 0.59가 나왔습니다. 거의 반토막이죠. 그리고 2022년 10월 27일 현재가 0.86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 사실상 뭐 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마 개인적으로는 0.83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조금 반등 나왔기 때문에 0.86인 거고 최저점은 0.83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제 0.78,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급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악으로 봤을 때 이제 미중 무역 전쟁보다는 더 큰 위기가 온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팬데믹보다는 엄청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하락률로 봤을 때 코로나19 때가 더 심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지수 하락률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더 높거든요. 사실상 이 지수 하락률은 코로나19라든가 현재 거로 비교해 봤을 때 거의 35%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35%가 코로나19 때는 한 달 만에 하락을 했고 2022년 10월 17일, 10월 7일 하락률은 거의 1년 거의 뭐 한 몇 개월, 3개월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률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만에 급락한 거랑 1년 3개월 동안 급락한 거랑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현재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좀 더뎠다. 그래서 PBR이 좀 높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2018년도의 최저점 수준보다는 하락. 그렇다고 해서 2007년 경제 위기급보다는 위. 근데 어디에 가깝다? 0.83까지 빠졌기 때문에 리먼 브라더스급 수준까지는 갔다 왔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는 금융위기 2007년도 그 급까지는 증시가 내려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됐어요. 근데 저점 확인하면 뭐하나? 한번 이 증시가 반등한다면 PBR 고점이 어딘가 이것까지도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2007년, 8년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을 때 2011년 1월 27일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PBR이 얼마? 1.55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장부 가치 대비해서 50% 가량 상승을 한 거죠. 그다음에 2018년 1월 29일입니다. 이게 이제 2010
예, 5년도에 이제 위기가 터지고 나서 증시가 반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등을 쭉 해가지고 언제 1월에 고점을 찍었고요. 1.17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뭐 하락도 상승도 크게 뭐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21일, 1월 20일 미중 무역 전쟁 0.92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입니다. 1월 11일 코로나19 때 반등이고요. 1.2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1월에 고점을 찍더라. 이거는 좀 이유는 모르겠는데 매번 증시가 급락하고 고점을 찍을 땐 1월이었어요. 그리고 평균 고점은 PBR이 1.22 수준에 수렴을 합니다. 지금 0.83까지 내려왔으니까 반등한다면 여기서 1.22까지는 PBR에 따라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고점 근처는 확인해 볼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 평균 증시 상승 기간은 약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라간다면 1년 6개월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상승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평균 상승률은 50에서 100% 수준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빠질 때는 35%씩 지수가 밀렸는데 많이 빠져도, 그렇다더라도 평균 지수 상승률이 50% 100%라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5% 빠졌으니까 50%만 가도 잘 간 거고 100%까지 운이 좋게 오를 수 있다면 긍정적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모기 사태 2007년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증시가 1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저희가 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야 결국엔 지수도 같이 움직인다라 볼 수 있어요. 왜? 어떻게 보면 지수에 거의 400조가 넘는 500조, 400조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가총액을 담당하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엔 뭐다? 증시가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움직이고 하락할 때 빠지고 매번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 증시가 결정이 나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과거 주가 급락기 최저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계산해 보면 2009년 1월 1.17배, 2011년 8월 1.24배, 2016년 1월 0.94배, 2018년 12월 1.04배, 코로나 때 1.08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지수랑 PBR이 다르죠. 최악의 PBR을 계산해 보면은 여기 0.94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역대급으로 최악이었던 이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0.94배 수준으로 빠진다면은 주가 얼마다? 47,000원이더라. 삼성전자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사상 22년간의 최저 PBR은 얼마다? 0.94배, 현재가로 계산하면 47,000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5만 원 초까지 왔다가 이제 반등이 좀 나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47,000원도 얼마가 안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 인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증시가 상승하기도 어 이게 잘못 내놨는데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승하기도 하락하기도 하는 거지 금리 인상 인하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이지는 않는다 말씀드리고요. 평균 하락 PBR로 봤을 때 저점 구간은 맞다. 저점 구간에 맞다면 평균 반등 기간은 1년 6개월, 평균 상승률은 50에서 100%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보나 지수로 보나 지금이 저점 구간은 맞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러시아 리스크, 중공 리스크, 그 플러스 알파로 인플레이션 리스크, 영국 리스크, 이탈리아 리스크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무조건 필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 구간은 맞아요. 그러니까 최저점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점 구간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에 뭐 잠시 후에 뭐 한 달, 두 달 뒤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약 1년 6개월의 평균 그리고 50에서 100%의 평균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사실상 기대를 안 하는 게 또는 여기서 내가 포기하는 게 오히려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저점 부근에 왔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중요한 게 이 증시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중요한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고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시장 전망이라든가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 그리고 이거를 매매할 수 있는 김동석 대표의 실전 매매 기법 자료를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나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가 필요하거나 전화번호가 필요하거나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100% 무료로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드리고 그래서 각 스마트폰 안에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접속하시고요. 뭐라 검색하냐?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저희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정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전부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무료로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시고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시장 전망이라든가 아니면은 관련주 뭐 아니면은 아까 전에 매매법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일단 저희 6만 명 달성 이벤트가 있습니다. 본 유튜브 구독자 6만 명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어플에 들어와서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아래 이 하트 버튼 구독자 이벤트 게시글 이 하트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을 모두 드립니다. 그래서 10월 23일까지 진행하니까 들어와서 이 하트 버튼 꼭 누르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김동석의 실전 매매 기법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꼭꼭 참여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차전지 자료집은 들어오시면은 저희 5만 명 달성 자료 공개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이제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무료로 꼭 다운로드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뭐 10월 7일, 6일, 5일, 4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무료로 다 확인해 가시고요. 그 다음 극비 자료는 그날 있었던 이슈 테마주 정리해드립니다. 네옴시티 이슈가 있었다면은 무슨 이슈가 있었고 무슨 관련주까지 있는지 정리 다 해드리죠. 100% 무료니까요. 다 무료로 확인해 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로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김동석의 상한가 차트 연구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